안녕하십니까. 한중재생 한의원장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자가면역질환 중에서 혈소판 감소증,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도 불리는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은 이제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불리는 병인데요.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원인 없이 원인 불명으로 혈소판 수치가 급격하게 이제 저하되는 병이지요. 자가 면역 반응은 내 면역 반응이 이상을 일으켜서요. 몸 안에 진짜 필요한 좋은 그런 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자가 면역 반응은 왜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지 않아서 원인 불명이고요. 유발 요인은 뭐 음식이든 환경이든 어떤 이제 뭐 큰 병을 앓은 다음 스트레스, 피로 여러 가지가 다 될 수는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흔히 이런 자가 면역 반응 많이 보이는 게 아토피 같은 피부로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어른들은 뭐 류마티스나 원형 탈모증 이런 식으로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요 자가 면역 반응이 혈소판을 특정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는 그런 질환이 혈소판 감소증이 되겠습니다. 네, 이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급성 같은 경우는 주로 소아들, 아이들한테 주로 많이 나타나고 감기나 고열 이런 이제 크게 몸이 아픈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만성은 이제 어른들에 많은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검사할 때마다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수치가 낮아지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느 날 갑자기 멍이 잘 들고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하열 반응도 좀 있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혈소판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낮더라. 이렇게 갑자기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응은 처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수치가 내려가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차피 급성이든 만성이든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한 거고요. 원인은 불명하지만 양방치료법은 일단 수치가 2, 3만 이상, 2, 3만 이하, 2, 3만 이상이면은 일단은 지켜보고요. 2, 3만 이하가 되면 이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써서 자가 면역 반응을 일단 억제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자가 면역 반응을 억제하면 당장의 혈소판을 공격하는 그런 반응이 억제되니까 혈소판 수치가 좀 올라가는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 방법은 병을 원인을 치료하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일단 그 약물로 그 반응만 억제하는 치료법이라서 임시적인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약을 먹을 때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은 다시 또 수치가 낮아지는데, 이 약물을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오래 먹으면은 이제 그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는 굉장히 독한 부작용이 심한 약물이라서 합병증이 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방치료법만으로 이 병을 오래 관리하시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요. 한방치료법을 통해서 열독을 꺼주고 혈액의 성분을 다시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어주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자가 면역 반응이 스스로 안정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치료를 한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한방 치료법을 제가 10년 이상 진행해 보면 확실히 양방 약보다는 한방 치료법이 훨씬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양약을 써서 일단 안정을 시켜놨다고 하더라도 양약을 못 끊고 계속 드시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양약의 부작용 또한 한방 치료법으로 보완을 해 가면서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치료를 해 주셔야만 이게 재발이 안 되고 더 좋은 상태에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증 또한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자가 면역 반응일 때는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으냐 질문을 제가 많이 기본적으로 받는데요. 음식은 아토피를 기준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반응을 최대한 안정시키려면
아무래도 그 비타민이나 항산화 물질이 많은 그런 음식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기름기나 인스턴트나 술,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약물 또한 최대한 내가 혈소판 감소증일 때는 감기약도 의사의 처방을 꼭 받아서 내가 혈소판이 좀 떨어지는데 약을 잘 선정해 달라고 부탁해서 드셔야지 일반 사람처럼 아무 약이나 드시면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주의할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소아들은 좀 더 이런 이제 음식요법을 해주고 식이요법을 해주면 효과가 더 좋은 편인데 어른들은 이제 음식요법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오히려 만성 피로나 만성 스트레스 관리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혈소판 감소증도 자가면역 질환이고 자가면역 질환은 아토피의 음식 관리에 준해서 기준을 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으니까 그 약을 먹을 때는 한약은 안 먹는 게 좋지 않느냐.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런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는 끊을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일단은 줄여가면서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면 줄여갈 수는 있는데 보통의 환자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줄이면은 다시 수치가 같이 떨어지는 소아들은 면역글로불린 치료도 많이 하는데 면역글로불린도 1차에서는 많이 오랐다가 2차에서는 조금밖에 안 오르고 점점 이 약물이 효과가 떨어집니다. 쓰면 쓸수록. 그러면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나 양약들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많은 양을 투여해야 처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어느 정도 갔다가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먹어서 겨우 수치를 유지하는 분들도 제가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스테로이드를 2알, 3알만 먹어서 뭐 한 2, 3만만 유지했다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환자분이 오신다면 한방 치료를 통해서 병행해서 수치를 3, 4만, 4, 5만, 5만 이상 이렇게 좀 올린 다음에 이제 그 양약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양방 치료를 먼저 좀 양약을 줄이고 양방 치료가 많이 이제 끝나고 나서 한방 치료만 하다가 한방 치료도 점점 줄이는 이런 이제 치료 계획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양약을 먹을 때는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꼭 갖고 계실 필요 없고요. 양약도 독해서 한약도 먹으면 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간혹 하시는데 한약은 자연식품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도라지 이런 나물류도 있고요. 뭐 무씨, 배추씨 같은 종자류도 있고요. 뭐 콩, 팥, 뭐 기장 이런 이제 곡식류도 있고요. 뿌리 채소 이런 류도 어떻게 보면 밥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음식물이 다 한방 재료입니다. 이런 순한 재료를 가지고 몸에 균형을 찾아주는 이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약의 가지고 있는 부작용,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는 오래 먹으면 골다공증, 당뇨병, 위궤양, 백내장 이런 이제 치명적인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그런 후유증을 오히려 없애도록 양약의 독성을 해독할 수 있는 이런 약물들도 한방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양방 치료를만 고집하는 것은 전혀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방 치료를 하실 때는 특히 혈소판 감소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식이요법이나 이런 한방 치료법을 꼭 병행해 주셔야 하는 게 정답입니다. 혈소판 감소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그동안의 연구 통계에 의해서 보더라도 한방 치료법이 양방 단독 치료법보다 더 효과가 훨씬 좋은 걸로 나타나 있고 제가 10년 동안 이상 환자를 본 통계에서도 양방 치료법보다는 한방 치료법이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난 그런 병증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혈소판 감소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전문적인 한방 치료법을 꼭 이용하셔서 치료 효과의 완성도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얻는 이런 치료를 해드리고 해주시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됩니다.